자, I에서는요, 해석에 유의해야 할 부사절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절 다음에 부사절이 나오는 구조. 자, 그러니까 주동, 접주동의 구조는요, 해석하실 때 조심하셔야지 돼요. 왜냐면 잘못 해석하면 두 내용의 전후 관계나 인과관계가 바뀌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평소에 동사에다가 1, 2 이렇게 표시해드리면 1형식 동사, 2형식 동사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자, 아니에요. 지금은 1형식 동사, 2형식 동사라는 뜻이 아니고 동사가 두 개 나오다 보니까 이 두 개의 동사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뭐 1번 동사, 2번 동사 이런 식으로 단지 구분하기 위해서 번호를 붙여 놓았을 뿐이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이 문장에서 애프터 절이요. 이만큼이 애프터 절인가요? 아니면 이만큼이 애프터 절인가요? 나중에 동그라미 쳐드린 이만큼이 애프터 절이죠?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접속사 애프터의 뜻인 뭐뭐한 후에 라는 것을요 더해 주실 적에 1번 동사에다가 더해 주셔야지 되나요? 2번 동사에다가 더해 주셔야지 되나요? 자, 당연히 2번 동사에다가 더해 주셔야지 되겠죠? 왜냐면 이 접속사의 뜻은 그 자기 절 안에 있는 동사, 애프터 절 안에 있는 동사에다가 더해주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애프터 절이 이만큼이라면 당연히 애프터의 뜻은 2번 동사에다가 더해줘야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문장을 해석하실 때 이러한 요령이 필요합니다. 애프터 앞에서 끊으시고요. 애프터의 뜻을 2번 동사에다가 더해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올바른 해석은요, 이렇게 돼요. 자, 올바른 해석. 자, 뿌이원 했다라고 해석을 하시고서 잠시 쉬신 다음에 뿌이트 한 후에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지 돼요. 자, 다시 한번 해석을 해드리자면 만약에 직독직해를 하고자 하신다. 그러면 주어가 동사 했다. 잠시 쉬시고서 주어가 동사 한 후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애프터절, 부사절부터 해석하시고자 하신다면 주어가 동사 한 후에 주어는 동사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직독직해를 하나 아니면 부사절부터 애프터절부터 해석을 하나 중요한 건 V2 한 후에 이런 식으로 뭐뭐 한 후에라는 걸 V2에 더해준다는 거죠. 잘 보세요. 주어는 동사했다. 주어가 동사 한 후에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주어가 동사 한 후에 주어는 동사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자, 뭐뭐 한 후에라는 게 V2에 더해지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어떤 실수를 하시는지 아세요? 선생님이 그동안 관찰한 여러분들의 실수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잘못된 해석을 알려드릴게요. 자, 주로 잘못된 해석은 언제 나오냐면 앞에서부터 쭉 읽으시다가 잘못된 해석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주어가 동사한 후에 주어는 동사했다 이렇게. 자, 여러분들 언뜻 보니까 맞는 것도 같은데 뭐가 틀렸나요? 주어가 동사한 후에 주어는 동사했다. 자, 이때에는요 영어의 접속사가 뭔지, 접속사 절은 어느 부분인지, 접속사는 어느 동사에다가 더해줘야 되는 건지 이런 식의 영어 규칙을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영어 규칙을 완전 무시하고 그냥 쭉 읽어버린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주어가 동사한 후에, 주어가 동사한 후에, 잘 보세요. 애프터가 어디 가서 붙어버렸나요? 애프터가 1번 동사에 가서 붙어버렸죠. 이거는 큰 실수를 한 거다. 자, 이런 식으로 V1 한 후에 V2 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정말 잘못 해석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실수도 하시냐면 V1 했다까지는 좋았어요. 자, 그런데 끊는 것도 좋았어요. 그런데 이 애프터를요 그냥 독립적으로 따로 해석을 해 버리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 후에 뭐 이렇게 V1 했다 그 후에 애프터를 따로 해석하신 다음에 또 끊으시고서 주어는 동사했다 이렇게 V2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어떤 실수를 하신 거냐면 애프터를 V2에 더해 주셔야 되는데 더한 게 아니라 그냥 애프터를 독립적으로 해석했다는 실수를 하신 거죠. 자, 여기서는 애프터를 V1에 더해준 게 문제였고, 자, 여기서는 애프터를 아무 데에도 더하지 않고 그냥 얘를 독립적으로 해석한 게 문제였다라는 것인데, 자, 여러분들 올바른 해석에 비해서 잘못된 해석을 잘 살펴보시면요, 자, 올바른 해석 아래에서는
주어가 V2 한 후에 V1 했다 이거니까 2번 동작이 먼저란 얘기죠. 자, 그런데 잘못된 해석을 잘 들어보시면요. V1 한 후에 V2 했다. 자, 어때요? V1을 먼저 했다는 얘기가 돼버리죠. 자, 그리고 V1 했다. 그 후에 V2 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다 보면은 이때 역시도 V1을 먼저 한 동작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동작 사이에 해석을 잘못하고 나니 두 동작 사이에 전후 관계가 완전 바뀌어버린 잘못된 해석이 나온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주절 다음에 부사절이 나와 있는 주동, 접주동 구조에서는 해석하실 때 이 접속사 앞에서 끊고 이 접속사는 V2에다가 더하면서 해석해주는 이런 요령을 잘 익혀 놓으셔야지 잘못했다가 이런 전후 관계가 바뀌어버릴 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 있는 단어가 because였다면 이때에는 두 가지 내용의 인과관계가 바뀌어버리겠죠. 원인과 결과가 바뀌어버린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필기해 보세요. 자, 그런데요. 예외적으로 잘못된 해석도 괜찮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필기해 드릴게요. 자, 예외적으로 잘못된 해석도 괜찮은 경우. 자, 여러분들 무엇인 반면에 란 뜻의 접속사 while이나 접속사 whereas가 쓰인 경우에는요, 잘못된 해석도 괜찮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접속사 while이나 또는 whereas의 뜻인 무엇인 반면에라는 뜻을요, 2번 동사에 더해주든 아니면 1번 동사에 더해주든 전체 문장의 내용에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자, 이 while이나 whereas의 뜻인 무엇인 반면에라는 뜻을 2번에 더해주거나 1번에 더해주거나 아무런 차이가 안 생기기 때문에 잘못된 해석을 해도 괜찮아지는 건데요. 자, 예를 들어 드리자면 철수 likes 수학이라고 하고요. 자, while I like 영어를 해석해 볼게요. 자, 여러분 이때 원칙대로라면 while의 뜻인 뭐뭐신 반면에를 여기에 더해 주셔야지 되겠죠. 자, 그래서 나는 영어를 좋아하는 반면 철수는 수학을 좋아해요. 이런 내용인데, 자, 이걸 좀 잘못되게 해석을 해서 철수는 수학을 좋아하는 반면, 자, 지금 반면에를 여기다가 더해줬어요. 철수는 수학을 좋아하는 반면 나는 영어를 좋아해요 라고 해석을 하더라도 두 가지 내용이 서로 대비된다는 점에 있어서 원칙대로 해석하나 잘못되게 해석하나 아무런 차이가 안 생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만큼은 잘못되게 해석해도 괜찮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그리고 또 하나, 이걸 만약에 1번이라고 한다면 한 가지 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게 되실 I-2번의 내용에서도요, 원칙대로 해석하지 않고 잘못되게 해석해도, 그러니까 접속사의 뜻을 뭐 1번에 더해주는 방식으로 해석을 하셔도 괜찮은 경우이거든요. I-2번의 내용도. 자, 그것도 설명드릴게요. 자, I-2번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주어 동사 when 주어 동사의 어순이라면 우리가 방금 배웠던 것처럼요, when 앞에서 접속사 when 앞에서 끊으시고 접속사 when의 뜻인 뭐뭐 할 때를 2번 동사에다가 더해 주셔야지만이 올바른 해석이 되는 거고요. 자, 이 when의 뜻을 1번에 더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끊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when을 독립적으로 그때 이렇게 해석하시고 해석하시면서 1번에도 2번에도 둘 다 더해주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해석하신다든지 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잖아요. 그죠? 분명 잘못된 해석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다만 이 1번 동사가 과거 진행형이거나 또는 was about 원형이고 2번 동사가 과거형인 경우에 한해서는요. 자, 이러한 경우에 한해서는
잘못된 해석도 괜찮습니다. 자, 잘못된 방식의 해석도 괜찮다. 자, 여러분들 적어보세요. 자, 다시 한번요. 자, 일반적으로 주어 동사 when 주어 동사의 어순이라면 여기서 끊고 when을 2번에 더해주는 올바른 방식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데, 자, 그런데 이러한 어순이라 하더라도 1번 동사가 이거나 이거이고 2번 동사가 이거인 경우에 한해서는 그렇게 올바르게만 해석하지 않고 그냥 잘못된 방식, 어떤 방식이냐면 주어가 동사했다 끊고 그때 주어가 동사했다 이런 식으로 좀 잘못된 방식으로 해석을 해도 괜찮다라는 것을, 자, 그것을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방금 선생님이 어떻게 잘못되게 했냐면 이 when을 2번에도 1번에도 둘 다 더해주지 않고 when을 독립적으로 해석을 해버렸죠. 주어는 동사했다. 그때 주어는 동사했다. 원래는 이게 잘못된 방식의 해석이지만 V1이 이거나 이거이고 V2가 이거인 경우라면 그렇게 해석해도 괜찮다라는 것인데요. 자, 왜 그러냐면 뭐 올바르게 해석을 하나 잘못되게 해석을 하나 V1이 이거나 이거이고 V2가 이거인 경우라면 올바르게 하나 잘못되게 하나 그 두 해석상의 내용의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V1이 이거나 이거이고 V2가 이거라면 잘못되게 해석하나 올바르게 해석하나 내용상 차이가 없기 때문에 뭐 상관이 없다라는 것인데요. 자, 여러분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에는 오히려 이 두 가지의 해석을 좀 잘못된 방식으로 이 when을 2번 동사에 더해주지 않고 when을 그냥 독립적으로 그때라고 해석하는 그런 방식의 해석을 필기를 해드릴게요.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자, 이 위에 있는 문장의 경우에 S1이 뭐뭐 하는 중이었다. 자, 과거 진행형이니까요. 자, 그리고 끊으신 다음에 when을 독립적으로 해석하세요. 여기 더하지 말고 그때. 자, 그 다음에 S2가 뭐뭐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래에 있는 문장은요, S1이 뭐뭐 하려는 참이었다 끊으시고 그때 S2가 뭐뭐 했다 이런 해석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자, 언뜻 보면 이 when을 이 두 번째 동사인 V2에다가 2번 동사에다가 더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뭐 원칙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이 접속사의 어떤 성질을 무시한 거 아니냐, 올바르지 않은 해석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지금 계속 강조해 드리고 있는 것처럼 1번 동사가 과거 진행형이거나 was about to re이고 2번 동사가 과거형이라면요, 이렇게 원칙에 좀 맞지 않게 이런 식으로 이 when을 그냥 독립적으로 해석을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여러분, 상관없는 정도라면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려고 공을 들이지 않았겠죠. 여러분, 상관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영어 전문가들이요, 이런 방식의 해석을 더 권장해요. 더욱더 권장하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자,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사용할 때에는요, 어떤 문장의 내용을 좀 극적으로 전달하려는 표현의 의도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선생님이 1번 문장을 일단 한번 원칙대로 올바르게 해석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왼 앞에서 끊으시고 뭐뭐 할 때를 이 점프에다가 더해주시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가 의자에서 뛰어 올랐을 때 모든 사람들은 휴식을 하는 중이었어요. 이거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대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모든 이가 휴식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때 그가 의자에서 뛰어 올랐지요 하고. 자, 여러분들 어느 쪽이 좀 더 극적인 느낌이 나나요? 오히려 원칙대로 한 것보단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게 좀 더 극적인 느낌이 많이 나죠. 자,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러한 어순의 문장을 사용할 때 어떤 극적인 느낌을 살려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 해석 중에서 하나는 이제 올바르게 해석한 거고 원칙에 맞게 해석한 거고, 하나는 어찌 보면 조금 원칙에는 맞지 않게 해석한 것이지만 두 가지 그런 해석 방법으로 해석한 그 내용이 차이도 없거니와 오히려 미국 사람들의 표현의 의도인 그런 극적인 느낌을 살려주는 데 있어서 이러한 해석이 더욱더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영어 전문가들이요, 그런 모든 걸 고려해서 이런 어순인 경우에는 이렇게 해석하세요 라고 권장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도 사실 뭐 암기 위주의 교육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여러분 이런 어순이면 이렇게 해석하세요 라고 말하면 그냥 끝인데,
여러분들께 아니 선생님 이거를 왜 이렇게 해석하죠? 라고 질문을 하실 게 뻔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배경 설명들을 하려고 원래는 이렇게 해석하는 건데 사실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면 원칙에 맞지는 않지만 뭐 두 개의 해석이 내용에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두 가지 해석 다 괜찮다. 자, 그런데 그 두 가지 해석 중에서 미국 사람들의 표현의 의도인 어떤 극적인 느낌을 살려주는 데 있어서는 이런 해석이 더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영어 전문가들이 이런 해석을 권장하고 있다는 걸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셨죠? 자, 그리고 자, 해석에 유의해야 할 부사절 세 번째 내용인데요. 자, 여러분들 접속사절의 앞에 특정 몇몇 단어가 붙어 있다면 이 특정 몇몇 단어를 이 단어를 접속사절과 함께 해석하는 요령을 익히셔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들 엑서사이즈 10번의 1번 문장을 보시면 애프터 절이 보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배우신 대로 애프터 절 앞에서 끊고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그의 와이프가 죽은 후에 그는 오래 재혼했다. 그는 오래 재혼했다. 여러분들 오래 재혼했다는 게 오래 재혼했다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여러분들 사실은요. 이 애프터 절 앞에 롱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요. 롱 앞에서 끊으시고 이 롱은요. 애프터 절과 함께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자, 롱 애프터 SV는 S가 V한 오랜 후에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10번의 1번 문장을 제대로 한 번 더 해석해보면 그의 와이프가 죽은 오랜 후에 그는 재혼했다. 그러니까 와이프가 죽고 나서 한참 지나서 그는 재혼을 했다라는 내용이었던 것이네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자, 접속사절 앞에 특정 몇몇 단어가 붙어 있다면은 자, 그렇다면 여기서 끊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끊는 다음에 이 단어는 접속사절과 함께 해석해야 된다라는 원리가 있는데 이러한 원리가 있는 표현을요. long 애프터 SV 말고도 뭐 더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선생님이 교재에 수록해 놓았으니까 적어 놓았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복습하시면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그리고 해석에 유의해야 할 부사절 네 번째 내용인데요. 자, 여러분들 not A until B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직역을 하면 B 할 때까지 A 하지 않는다. 이렇게 직역 가능하고요. 또 의역을 하자면 B 하고 나서야 A 한다. 또는 B 하고 나면 A 한다로 의역할 수 있겠는데 자,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시면 뭐 그게 그거지라고 그게 그거지라는 걸 아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직역과 의역의 장단점을 한번 비교해 보자면 직역은요. B 할 때까지 A 하지 않는다. 어때요? 좀 간편하죠? 해석하기가 간편하다. 자, 그런데 의역은요, 여러분들 until B를 이 until은 뭐뭐 할 때까지라는 뜻인데 의역하고자 하신다면 until B를요 B 할 때까지가 아니라 생뚱맞게 B 하고 나서야 이런 식으로 이 until을 뭐뭐 하고 나서야로 해석해야 하잖아요. 자, 그리고 분명 not A니까 not이 있는데에도 이 의역을 하고자 하실 때에는 not이 있음에도 부정을 하지 않고 그냥 A 한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죠. 자, 그러므로 의역을 하시려면은 뭔가 좀 신경 쓸 게 많네요. 자, 뭐 not이 보이는데도 부정을 하지 않는 둥, 뭐 until을 뭐 하고 나서야로 해석해야 되는 둥, 뭐 이렇게 의역하고자 하신다면 신경 쓸 게 좀 많다. 해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해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게 이 의역의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1번 문장을 엑서사이즈 11번에 1번 문장을 한번 해석해 보시면 자, 직역부터 먼저 해볼까요? 우리는 건강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릴 때까지. 와, 괜찮네요. 자, 그리고 의역을 한번 해보면 의역하시려고 마음 먹으셨으면 이 until을 뭐뭐 하고 나서야로 해석하셔야지 되고 이 not은 not이 있지만 부정하시면 안 돼요. 자, 의역하실 때에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잃고 나서야 건강을 잃고 나서야 우리는 건강의 가치를 깨닫는다. 이렇게 의역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자, 선생님이 뭐 교재에는 없지만 추가로 한 문장을 더 드릴 테니까 이거 한번 해석해 보세요. 자, 직역하면은요. 월요일 아침까지는 나의 수업은 시작되지 않아 라는 해석이 직역하면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는데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월요일 아침까지는 수업이 시작되지 않는다 하니까 그러면 월요일 아침까지 수업이 없다는 얘기니까 월요일 오후쯤이나 돼야 수업이 시작된다는 얘기겠군 이런 생각 드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문장을 보면요. 미국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월요일 아침 되면
월요일 아침 되면 수업 시작한다 라는 뜻으로 이 문장을 받아들입니다. 신기하죠? 월요일 아침까지는 수업이 시작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 직역을 하면, 우리가 직역하면 그렇게 되는데, 미국 사람들이 이 문장을 받아들일 때는요, 월요일 아침 되면 수업이 시작된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대요. 자, 그렇다 보니까 직역에도 단점이 조금 있는데 가끔씩 오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요. 가끔씩 오해 발생.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문장을 한번 의역해 볼까요? 그러면 월요일 아침이 되고 나서야 나의 수업은 시작된다. 또는 뭐 월요일 아침이 되고 나면 나의 수업이 시작된다. 이거니까 의역을 하면 본래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되네요. 자, 그래서 의역의 장점은요, 이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게 가능해요. 자, 그래서 본래 의미 파악을 할 수가 있다. 본래 의미 파악하기가 더 용이한 게 이 의역 쪽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 not A until B라는 표현을 알아두시고, 여러분들 뭐 직역, 의역 다 알아두세요. 그리고 그 각각의 장단점까지 알아두시면 좀 더 정확하고 또 정확한 해석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until은요, 뭐뭐까지란 뜻인데 전치사도 가능하고 접속사도 가능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until 다음에 Monday morning이라는 명사만 딸랑 나와 있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until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 있기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엑서사이즈 11번에 2번, 3번 문장을 보시면은, 오늘 복습하실 때에 2번, 3번 문장을 보시면 어려운 문장이 나와 있을 건데, 이거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해석에 유의해야 할 부사절 5번째 내용인데요. 자, 여러분들 주절이 있고 그 다음에 because절이 나왔는데, 자, 주절이 부정문이고 because절이 긍정문인 경우에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방식은 because 앞에서 끊어서 읽는 방식인데, 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주어가 동사이기 때문에, 자, 끊고 동사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은요, because절을 주절 동사랑 긴밀하게 해석하는 방식인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S가 뿌이해서 뿌이하는 것은 아니다. 자, 여러분들 뭐 이러한 어순인 경우에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점을, 이러한 점 때문에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재미난 문장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방금 거 필기 다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 문장도 한번 적어보세요. 자, 이 문장을요, 첫 번째 방식으로 해석을 하면, 즉 because 앞에서 끊어서 읽으면요, 제인이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제인은 그와 결혼하지 않았다. 제인이 그를 너무 많이 사랑해가지고 그 사람을 보내줬나 봐요. 그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았대요. 자, 그리고 이 문장을요, 두 번째 방식대로, 즉 이 because절을 주절 동사인 메리와 긴밀하게 읽는 방식으로 해석을 하면요, 자, 제인은 그를 사랑해서 그와 결혼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자, 여러분 이때에는요, 제인이 그와 결혼을 하기는 했는데 사랑해서 결혼한 건 아니래요. 자, 그렇다면 뭐 가령 재산이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이유 때문에 결혼을 했다라는 뜻의 문장이 되는 거죠. 자, 실제 미국 사람들도요, 이러한 문장을 보면 두 가지 생각을 다 하게 된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들께서도 엑서사이즈 12번에 1번 문장과 2번 문장을 이제 해석 연습을 해 보시게 될 텐데, 자, 1번 문장은요, 이런 식으로 파악해 보시고요. 2번 문장은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선생님 아까 제인의 이야기처럼 1번도 이렇게 2번도 이렇게 전부 해석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자, 여러분 아까 제인 이야기는 우연히도 이 두 가지 해석이 둘 다 말이 잘 되었던 경우고요. 이 엑서사이즈 12번에서 1번, 2번 문장은요, 한쪽만 말이 잘 되고 다른 한쪽 방식으로 해석을 하면 영 말이 아예 안 되어버려서 선생님이 그래서 어떤 1번은 이걸로 2번은 이걸로 해석을 하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어느 한쪽 방식만 추천을 해 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이번에는 해석에 유의해야 할 부사절 6번째 내용인데요. 자, 여러분들 하자마자 제일 유명한 거는 당연히 as soon as죠. as soon as 주어 동사, 쉼표 주어 동사. 이렇게 되면 주어가 동사 하자마자 주어는 동사한다, 이런 뜻의 문장이 되는데, 이것보다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서 no sooner than과 hardly scarcely when before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는요 무슨 뜻이냐면 hardly when, hardly before 다 괜찮고 scarcely when, scarcely before 이런 식으로 네 가지 조합이 다 된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표현 만나시면 가장 먼저 하실 일이 then이나 when이나 before의 앞에서 끊으신 다음에, 자, 이 앞쪽 부분이 뭐뭐 하자마자 라는 뜻이 되고요, 뒤쪽 부분이 뭐뭐 한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은 뭐뭐 하자마자 다시 no sooner than과 hardly scarcely when before를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한다라고 해석하는 거는요 의역이에요. 의역. 이것들도 직역을 할 수 있긴 한데, 그러니까는 뭐 hardly의 의미, scarcely의 의미, when, before, then, no sooner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직역을 할 수 있긴 한데, 직역을 하면 너무 어려워서 아예 직역을 여러분들께 해드리지도 않으려고 하고요. 여러분들 그냥 이 표현은 의역만 익히세요.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요, 어떤 sooner, hardly, scarcely, then, when, before 같은 단어들의 뜻이 살아나지 않고 살려주지 않고 그냥 앞부분은 무조건 하자마자, 그리고 이 then 뒷부분은 뭐뭐 한다라고 그냥 해석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2번 문장과 4번 문장을 한번 도전해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then 앞에서 그리고 when 앞에서 이렇게 끊으신 다음에, 자, 이런 no sooner 보이네, then 보이네, 그렇죠? 자, 이때 no sooner하고 then이 보이면 이것들을 각각 해석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아니라 직역을 해버리면 굉장히 어렵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no sooner하고 then의 의미를 뭐 고지고대로 파악하려고 하실 게 아니라, 선생님한테 배우길 이런 게 보이면 그냥 이거 하자마자 이거 했다는 뜻이라고 그랬지라고 생각하시고서 그가 나를 보자마자 그는 도망쳤다라고 그냥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런 then 같은 거 다 무시됐죠? 이게 우리가 의역을 하려다 보니까 그냥 then도 무시하고 뭐 sooner도 무시하고 다 그런 거예요. 자, 어쨌거나 앞부분을 하자마자 뒷부분을 뭐뭐 한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 4번 문장도 마찬가지로 when 앞에서 딱 끊으신 다음에 hardly scarcely 다 무시하시고 when이나 before 다 무시하신 다음에 어쨌거나 이런 단어가 있으면 이거는 그냥 앞에 거 하자마자 뒤에 거 한다라는 뜻이래더라. 자, 그래서 그가 나를 보자마자 그가 도망쳤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 2번 문장을 어떤 도치의 원리에 의해서 3번으로 바꿔 쓸 수도 있고 4번 문장을 도치의 원리에 의해서 5번 문장으로 바꿔 쓸 수도 있는데, 이런 도치 관련된 내용도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I를 마치고 이번에는 J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표현 정확성에 유의해야 할 부사절, 다시 말하자면요 문법 문제로 잘 나오는 것들이란 뜻인데요. 자, 첫 번째로 전치사와 접속사를 구분하자라고 되어 있네요. 오늘 전치사와 접속사를 비교해서 설명을 여러 차례 드린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in spite of, despite, though, although, even though 전부 다 뜻은 뭐뭐에도 불구하고 란 뜻인데요. in spite of 하고 despite는 품사가 전치사이고요. though, although, even though는 품사가 접속사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 다음에는 명사가 나와야 하고요. 자, 이러한 단어들 다음에는 주어 동사가 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점을 이용해서 잘 나오는 문법 문제의 유형은 이런 식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 세 문제 한번 풀어 보시겠어요? 자, 1번 문제에서는 problems라는 명사가 있죠. 자, 그러므로
정답은 in spite of. 자, 5번 문제에서는요. 자, 여러분들 there are many differences는 문장이죠, 문장. many differences가 주어고요. 비동사가 동사잖아요. 자, 그래서 많은 차이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가 다 있으므로 이때에는 접속사인 do를 골라주셔야 되고요. 선생님 생각엔 4번 문제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여러분들 언뜻 보면 he라는 주어하고 was very qualified라는 동사가 보이긴 하는데, 자, 그렇다 해서 답이 do인 것은 아니고 답이 in spite of거든요. 자, 그렇다면 왜 지금 전치사를 필요로 하느냐?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주어 동사는요, 대절 안에 포함되어 있는 주어 동사일 뿐이에요. 이 대절은 지금, 자, 해석을 해보면 그가 능력 있다는 사실, 이런 식으로 이 대절은 지금 팩트를 꾸밀 뿐이라서 이 대절 자체가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 대절은 지금 앞에 있는 팩트를 꾸밀 뿐이라서 대절이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별로 중요한 건 못 되고요. 지금은 팩트라는 명사가 혼자 있다는 거, 이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팩트라는 명사가 있으므로 이 명사에 더해져야 되는, 우리 명사에 더해지는 건 전치사죠. 그래서 이 팩트라는 사실이라는 뜻의 팩트에 더해져야 되는, 명사에 더해져야 되는 전치사인 in spite of를 답으로 골라주셔야지 되는 거죠. 자, in spite of, despite, though, although, even though, 즉 전치사와 접속사의 차이에 의해서 여러분들께 문제를 낼 때 좀 어렵게 내고자 마음을 먹는다면 항상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와요. 이렇게 fact SV라는 식으로. 자, 여러분들 이때 이 대절 안에 주어 동사 있다고 속으시면 안 되고요. 이 대절은 팩트를 꾸밀 뿐이므로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서 이 팩트는 명사 하나 있는 것이고 이 명사에 더해져야 되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란 뜻의 단어는 이 명사에 더해진다는 자체가 전치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전치사 중에 하나인 in spite of나 despite가 이 앞에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실수 안 하시려면은 그냥 이런 것도 괜찮아요. 뭐 despite the fact that SV, 뭐 in spite of the fact that SV 이런 걸 통째로 암기를 해 놓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참고 삼아서 하나 말씀드리자면, 자, 방금 도우 같은 경우는 접속사일 뿐이라서 도우 다음에는 SV가 나와야 하지, 이 도우 다음에 명사 하나만 딸랑 나와 있다면 이 도우를 쓸 수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도우는 접속사이기만 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오늘 배우셨던 단어들 중에서, 자, after하고 before, 또 since, 또 until, as는요, 이 녀석들은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는 녀석들이라서 이러한 단어들 다음에는 명사만 딸랑 나와도 되고 주어 동사가 다 나와 있어도 되고 그런 단어들이에요. 자, 물론 as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설명드렸지만 전치사일 때와 접속사일 때가 뜻이 많이 달랐긴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before 같은 애는요, 뭐 before만이 아니라 after, before, since, until 다 마찬가지인데 이 네 가지는 뭐 어떤 식이냐면, 자, 여러분들 이거 필기 다 되셨다면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before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표현도 가능하고, 이런 표현도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이때나, 자, 이때는 품사가 전치사일 거고요. 뭐뭐 전에란 뜻이고, 이때는 품사가 접속사일 것이고, 역시나 뜻은 뭐뭐 전에란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조심하실 게 있다면, 명사 하나만 딸랑 있다, before는 전치사다, 그러면 뭐뭐 전에라는 뜻을 그냥 명사에 더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쟁 전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 자, before you go, 주어 동사가 다 있다, before는 접속사이다, 그러면요, 이때의 뭐뭐 전에라는 뜻을 여러분들 you에 더하시면 안 되겠죠. 접속사인 경우에는요, 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 주어에 더하시는 게 아니고 동사에 더하시는 거니까, 자, you는 그냥 주어니까 네 가라고 해석을 하시고요, go에다가 before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가기 전에 이렇게 해석이 될 거예요. 자, 이런 것도 필기해 놓으시고,
자, 이번에는 시간 조건 부사절은 미래의 일을 현재 시제로 나타낸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들 문법 용어에 조금 친근하신 분들은 이 얘기만 들으면 아, 그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되실 거고요. 문법 용어가 조금 친근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시면 뭘 하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 규정을 조금 말을 쉽게 바꿔드리면, 자, 여러분들 시간 부사절이라는 건요, 시간 정보를 담고 있는 부사절. 그래서 웬절, 애프터절, 비포절 다 해당하고요. 뭐 더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조건 부사절이라는 건요, if절하고 unless절을 말하는데요. 자, 이 중에서 모든 게 다 시험 문제로 잘 나오는 편은 아니라 시간 부사절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웬절, whenSV하고 조건 부사절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if절, ifSV만이, 즉 whenSV하고 ifSV만이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편이라서, 자, 여러분들께서 시간 부사절, 조건 부사절 하면 말이 좀 어려우니까 그냥 whenSV하고 ifSV에서는 이렇게 좀 말을 바꿔보시고요. 자, 그리고 미래의 일을 현재 시제로 나타낸다라는 건 뭐냐면 결국 이 when절하고 if절에서 will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will을 쓰지 말라 이 얘기인데요. 자,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조심하실 점이 있다면, when절, if절을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부사절을 배우시는 동안 처음 만난 게 아니죠. 자, 여러분들 기억을 잘 더듬어 보시면 우리 예전에 명사절 배울 때에도 when절하고 if절이 사실은 나왔었다고요. 자, 명사절 시간에 when절은 언제 주어가 동사하는지 이런 뜻이었었고, 오늘 만나신 시간부사절로서의 when절은요 주어가 동사할 때라는 뜻이었어요. 자, 그리고 명사절 때 배웠던 if절은요 주어가 동사인지 아닌지라는 뜻이었었고, 오늘 배우시게 된 그 조건 부사절로서의 if절, ifSV는요 S가 V 한다면이라는 뜻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규정에 적용되는 것은요 부사절일 때만 적용이 되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간략하게 말을 바꿔서 암기하시되 약간 그 조건을 단서를 하나 붙여 놓으셔야 하는 게, 자, 이렇게 외우시면 모든 when절과 모든 if절에는 will을 다 쓰지 말라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단서를 하나 달아가지고, 자, 부사절인 이런 말을 추가해 놓으세요. 자, 부사절인 when절과 if절에서는, 부사절인 whenSV와 ifSV에서는 will을 쓰지 말라라고 암기하시면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거보다는 이게 조금 더 암기하시기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물론 이 자체가 이해되신다면 이걸로 그냥 암기하시면 되고, 이거보다 조금 말을 바꿔서 좀 편하게 암기하고 싶으시면 이걸 암기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께서 그래가지고요, 자, 지금은 뭐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문제화 시켜놓지는 않았는데, 자, 여러분들 이 1, 2, 3, 4번 문장 해석하시면서요, 지금 if절, if절, when절, when절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if절에 밑줄을 쭉 그으신 다음에 지금 이 if절이 명사절인지 부사절인지, 자, 그리고 when절에도 밑줄을 그으신 다음에 이 when절이 명사절인지 부사절인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해보세요. 자, 1번 문장의 if절은요, 자, 1번 문장의 if절은 자, 부사절이고요. 2번 문장의 if절은 명사절이고요. 3번 문장의 when절은 부사절이고요. 4번 문장의 when절은 명사절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선생님 생각에는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해석을 통해서 결정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자, 해석을 해봐서 해석이 자연스러운 쪽으로, 자, 그러니까 1번 문장의 if절을 이런 식으로 둘 다 해석을 해봐서 이런 해석이 자연스럽다면 명사절로, 이런 해석이 자연스럽다면 부사절로 선택을 하셨겠지요. 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결정하셨을 것이라 믿고 선생님은 이 문장 구조를 통해서 판단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1번 문장에서는요, 1번 문장에서는 쉼표가 찍혀 있죠. 자, 그러면 if절은 당연히 부사절이에요. 우리가 명사절에는 쉼표를 찍거나 그러는 법이 없어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 2번 문장과 4번 문장을 한 번에 판단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 영어에서요 wonder하고 know는요, 자, 여러분 이 wonder는 궁금해하다라는 뜻의 wonder예요. 우리 오늘 수업 시간에 아까 WANDER 배웠었죠. 이때는 스펠링이 A인데 이거는 배회하다라는 뜻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wonder는 O예요. O. 이거는 궁금해하다라는 뜻인데, 자, 어쨌거나 여러분 영어에서 wonder와 know는요 아주 전형적인 대표적인 타동사예요. 자, 그래서
왜 타동사냐면, 자, 여러분들 궁금해하다 그러면 뭘 궁금해하는데 이런 식으로 뭐라는 목적어가 필요하고, 안다라는 것도요, 뭘 하는데 이런 식으로 뭐라는 목적어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목적어를 요구하는 동사, 타동사란 얘기인데, 자, 여러분 그렇다면 원더하고 노우가 타동사라면요, 그 다음에 절이 연결되어 있을 때 이 절은 무슨 절일까요? 당연히 명사절이겠죠. 왜냐면 목적어 역할을 해야 하니까. 원더하고 노우가 목적어를 요구하니까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 절 중에서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명사절이잖아요. 그래서 원더하고 노우 다음에 절이 연결되어 있으면 그거는 명사절인 거예요. 자, 그래서 2번 문장의 if절, 4번 문장의 when절은 명사절이고요. 자, 3번 문장 보시면요. 자, 주어, 동사, 이 반지를 줄 것이다. 목적어, 투어, 그녀에게, 부사까지 나왔죠. 여러분, 이 정도 나왔으면 이 문장은 거의 다 끝나간다는 얘기라서 이쯤에 나올 만한 정보는 부사밖에 나올 만한 정보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위치에 있는 이상 이 왼절도 부사절일 것이다 라고 이 판단이 가능한데, 자,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 뭐 왼절과 if절에서는 위를 쓰지 말라라는 그러한 규칙을 배웠는데, 잘 보니까요, 2번 문장하고 4번 문장에서는 위를 써놨네요. 자, 그런데 위에 써있지만 지금은 틀린 표현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들께서 조심하셔야 될 게, 자, 여러분들 시간 조건 부사절, 그러니까 왼절하고 if절이 부사절일 때에만 위를 쓰지 말라는 것이지, 명사절일 때에는요, 위이 필요하면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은요, 왼절과 if절이 명사절인지 부사절인지 먼저 판단을 하신 다음에, 명사절인 경우에는 위에 써 있어도 꼭 틀린 건 아니에요. 필요하면 쓸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 왼절과 if절이 부사절인 경우에 한해서, 왼절과 if절이 부사절인 경우에 한해서 그럴 때 will이 써 있다면 이건 틀린 거야 라고 잡아내시면 되는 건데, 자, 그래서 1번 문장에서 혹시 여기에 will이 있다면 이건 아닌 거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되게 깊게 생각해보면 재미있는 영어 규칙인데요. 자, 해석을 한번 해보면, 너가 그녀에게 진실을 말한다면 그녀는 널 용서해 줄 거야. 자, 여러분들 용서해 주는 것만 미래의 일이 아니고, 사실 너란 사람이 그녀한테 진실을 털어놓게 될 그 순간도 사실은 미래의 일이거든요. 자, 그래서 엄격하게 생각하면 진실을 말할 순간도 미래이기 때문에 이거 미래에 말할 거니까 위를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자, 네가 말한다면 이런 식으로 부사절이기 때문에 설사 말하는 것이 미래의 일이라 해도 위를 쓰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자, 이러한 규칙이 있다. 이걸 좀 말을 쉽게 바꾸면 이거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푸실 때 왼절 if절에서 무조건 위를 못 쓰게 하는 게 아니라, 왼절 if절이 부사절인 경우에만 위를 못 쓰게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왼절과 if절이 명사절인지 부사절인지를 잘 판단하신 다음에 문제를 푸셔야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부사절 공부는 여기서 끝이고요. 여러분들 오늘 복습은 이 내용들 위주로 복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